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전체 지시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실기 기출문제 부분입니다. 종목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고요. 작품은 표계산, 자료처리, 시상작업 세 가지죠. 표계산이 엑셀, 자료처리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시상작업이 파워포인트 3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번호와 PC번호를 시험 당일날 아마 감독관이 줄 거예요. 이 비번호로 바탕화면에 내 폴더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PC번호에 앉아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보통 비번호와 PC번호는 같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40분이지만 실제 작업 수행 시간은 2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시간이 30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소프트웨어 설치 시간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업 수행 시간이 2시간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 좀 빨리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천천히 하는 친구들도 있죠. 보통 인쇄 작업 시간이 10분 이내에 작업이 되긴 하는데 이 수행 시간 2시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1시간 반에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10분 안에 인쇄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시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2시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첫 번째 요구사항 한번 봐주시면요. 자, 수험자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다가 내 바탕화면에 본인의 비번호로 폴더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자, 비번호는 시험 당일날 주게 됩니다. 자, 생성해 주고요. 작업 파일은 해당 폴더에 전부 저장이 돼야 돼요. 프로그램 패키지를 지참한 경우에는 설치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각 작업의 인쇄 출력물 용지마다 비번호와 수험번호 성명을 이렇게 가장 위쪽에 상단에 자필로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쇄는 작업을 완료한 후에 심사위원 지시에 따라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손 들면 돼요. 그럼 인쇄 라인으로 넘어오게 돼요. 근데 내 PC에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인쇄할 수 있는 PC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주는 USB에 담아서 작업 PC로 와서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값이 나타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위쪽은 6cm의 여백을 미리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백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자, 가나다라 마까지 우리 작업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표계산, 엑셀 작업이에요. 자, 파일명은 또 마찬가지 시험 당일날 심사위원이 지정을 해줘요. 그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했던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업표랑 그래프 두 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자, 엑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작업표와 그래프 두 가지고요. 그 다음 액세스 작업에서도 마찬가지 심사위원이 일단 파일명은 다 그날 지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액세스에서는 조회 화면 폼 하나, 그 다음에 조회 화면의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화면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 처리 작성, 보고서 작성을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조회 화면을 설계하게 되면 그 출력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폼 화면 자체가 지금처럼 하나의 폼 화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폼 화면으로 조회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험위원이 지정할 레코드를 하나 정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폼 자체가 리스트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전체 리스트가 한꺼번에 출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옛날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상 작업입니다. 파워포인트는 1슬라이드, 2슬라이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파일을 저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인쇄용 PC로 이동하셔서 인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총 4장이고요. 각 작업마다 본인의 표지가 있을 거예요. 그 표지 얹어서 4장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엑셀에 대한 거 1장에 출력하셔야 되고요. 액세스는 2장이죠. 조회화면, 폼화면 하나, 그 다음 보고서 하나 해서 총 2장.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2개를 1장에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4장 인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작업이 모두 끝나면 표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엑셀,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파워포인트 순서대로 편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다 각 표지마다 위쪽에 아이고, 너무 크게 나타났네요. 죄송해요. 자, 위쪽에 보시면 요거 6cm 여백에 이거 전부 다 자필로 기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인쇄물마다 자필로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지시가 있기 전에 전원을 끄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전원 끄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지참한 프로그램 패키지는 02 국가행전전산망의 한글 지원 및 한글 표기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바이러스 감염된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패키지 설정 안 하는 걸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2007 버전으로 볼 거예요. 2010 버전 볼 거예요. 13 버전 볼 거예요. 16 버전 볼 거예요.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실 때 각 시험장마다 지원되는 버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되는 버전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한 지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험장이 몇 가지 됩니다. 2013 버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2016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장으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참한 응용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면 본인이 필히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참한 거 빌려줄 수 없어요.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수험자가 작성하는 파일은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를 생성해서 그곳에 저장하도록 하여야 되고요. 작업이 완료가 되면 시험위원이 소유한 USB 메모리에 내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위원이 주는 USB 메모리에 복사한 다음 인쇄 출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USB가 내게 시험위원 게 아니라 내 걸로 따로 저장하거나 이런 의미예요. A 드라이브 저장 시라는 의미는 내 PC에 다른 메모리로 해당하는 자료를 저장하게 되면 재시험 요구 안 되고요. 그리고 실격 처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위원이 지시한 USB, 시험위원이 제시한 USB에 복사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둘게요. 그 다음 각 작업별 파일명은 심사위원이 그 날짜에 따라 다르게 지정해 줄 거예요. 입력 자료나 처리 조건도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착오 없도록 문제지에 명기하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 시작은 엑셀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액세스 먼저 하셔도 되고요. 파워포인트 먼저 하셔도 돼요. 대신 슬라이드의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폼과 보고서의 순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어진 항목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쇄도 반드시 수험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자, 작업이 완료된 수험자는 시험위원이 지정하는 프린트에서 파일의 인쇄 작업을 위한 설정 미리 하셔야 되고요. 미리 보기 하셔야 돼요. 여백 조정도 안 되어 있으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자, 자유롭게 10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쇄는 한 번 출력이 끝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표에 대한 화면 표시상의 결과물이 좀 이상해요. 한번 출력했는데 나는 분명히 화면에선 보였는데 인쇄했더니 잘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로 1회 더 출력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전에 한번 해봤듯이 보고서 같은 경우 인쇄 출력 라인이 좀 금액이 크다든지 이러면 라인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인쇄를 한번 해보면 샵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엑셀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특히 데이터베이스, 엑셀에서는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에서 보고서는 축소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샵이 나타난 경우는 한 번 더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잘 맞춰서 좀 늘려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쇄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한 프로그램 삭제하셔야 되고요. 휴지통 비우기 하시고요. 남은 인쇄물이 있다면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쇄 용지는 A4 용지 기준이고요. 4매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용지 방향은 좁게 세로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요구한 작업을 완료하고 인쇄 출력물을 지정한 순서에 의거해서 편철한 경우에만 채점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채점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처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채점 안 해요.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되고요. 배점은 엑셀이 35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가 35점, 파워포인트가 30점입니다. 출력물에 의해서 채점이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출력물에 의해서 채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의 파일명이라든지 뭐 폼 이름, 보고서 이름 이런 부분은 출력물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되지 않아요. 되셨죠? 그 다음 엑셀 부분에서 숨겨지는 라인도 있죠. 그런 부분도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숨겨진 라인에 대한 뭐 설정이라든지 형식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맞히셔도 돼요. 그 다음 각 작품당 주요 부분 함수가 미적용됐다든지 인쇄 출력물이 판독 불가능하다든지 이 부분은 무조건 실격입니다. 얘네들은 0점 채점됨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채점 아예 하지 않는 실격 처리 대상 한번 봐줄게요.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시간 안에. 그럴 경우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 세개 작업이 요구사항에 제시된 세부 작업 중 나는 표라든지 차트라든지 폼, 보고서, 슬라이드 2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채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득점이 0점인 경우, 0점인 경우는 이거죠. 함수 미적용, 출력물 판독 불가능, 이 중에 하나라도 0점인 경우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 종목의 시험 문제의 주요 직무 내용 고지했고요. 표의 채점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표일 경우는 수식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둘 경우 실격 처리돼요. 그럼 나 수식 잘 몰라요. 그럼 뭐라도 적으셔야 돼요. 잘 모르면 뭐라도 적어서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감점 처리가 되지 실격 처리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공란으로 비워두면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식은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 마찬가지 범위 설정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이럴 경우에도 채점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문 작성 안 하고 공란으로 맞춰놓은 경우 마찬가지 채점되지 않아요. 그럼 쿼리에서 뭐라도 쿼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SQL문은 복사 붙이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각 작업에서 지정한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도 채점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USB 메모리 안에 있는 파일과 출력물 내용이 다른 경우도 채점되지 않습니다. 그럼 메모리상의 파일과 출력물이 다르다는 얘기는 출력해놓고 나중에 고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출력해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것도 알아둘게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내용이 전부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시간 안배예요. 총 2시간, 그리고 인쇄 작업까지 포함해서 2시간 안에 작업을 하려면 엑셀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파워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 안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마무리를 다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마무리가 못 됐다 하더라도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다른 작업에서 시간을 좀 줄여서 못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시간 안배를 생각 안 하고 가시게 되면 엑셀에서 한정없이 앉아 있다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함수 더 완벽하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파워포인트 부분에서도 특히 파워포인트는 보이는 대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액세스 부분에서 좀 돌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큐넷에 접속하시게 되면 얘네들 모의고사를 쭉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예제 문제를 홈페이지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 문제 안에서 보통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제 문제가 한 12개 정도 나타날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 내용 다 풀어보셔야 돼요. 되셨죠? 우리는 지금 몇 개 안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예제 문제는 다 풀어보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거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작업 지시사항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할게요.